제4강 에센셜 오일의 블렌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블렌딩이라고 하는 것을 에센셜 오일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느냐? 예, 알아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에센셜 오일과 에센셜 오일을 서로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에센셜 오일과 캐리어 오일을 블렌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렌딩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이고 블렌딩을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블렌딩을 해야 되고 블렌딩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블렌딩이 뭐냐? 에센셜 오일과 에센셜 오일 원액끼리 섞는 것도 블렌딩이라고 하는 거고요. 에센셜 오일과 캐리어 오일, 즉 식물성 오일을 섞어서 희석하는 것도 블렌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증세와 용도에 따라서 원액을 서로 섞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희석하기 위해서 캐리어 오일을 섞는 방법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 블렌딩이 좋은 이유는요. 에센셜 오일은 싱글 오일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3가지에서 4가지 정도를 서로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게 되면 그 화학 성분들이 함께 섞이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렌딩을 해서 몸에다가 적용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블렌딩을 더 즐겨서 하기도 합니다. 자, 블렌딩을 할 때 우리가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캐리어 오일이에요. 식물성 오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베이스 오일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식물성 오일이 이제 어떤 오일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 식물성 오일은 불포화 지방산, 즉 영양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호바 오일이라든지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또는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오일 이런 것들이 모두 식물성 오일이고요. 여기에는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불포화 지방산 각종 영양 성분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포화 지방산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성 오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패가 빠른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오래 노출을 시키게 되면 이 산패가 빠르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과 함께 희석을 할 때 기간을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블렌딩 오일을 그래서 사용을 이제 만들게 되면 사용을 6개월 이내로 하시는 것이 좋아요. 에센셜 오일 자체는 나름의 방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의 유효 기간은 굉장히 길지만 에센셜 오일과 이 식물성 오일을 함께 블렌딩을 해놓게 되면 그때부터는 6개월 이내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겨울에는 조금 더 길게 사용할 수 있고 여름에는 그것보다 좀 짧게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해야 되지만 계절에 따라서 그런 기간의 신축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식물성 오일로 블렌딩을 했다. 기간을 항상 표시를 해두고 그 기간 내에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캐리어 오일과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을 해 주었을 때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게 되면 그 안에서 향이 보다 더 숙성이 되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난 후에 사용을 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자마자 그대로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사지 오일을 만든다. 또는 피부에 바를 페이스에 바를 페이스 오일을 만든다. 그런 오일들을 만들 때 캐리어 오일을 항상 넣어서 부드럽게 희석을 해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의 캐리어 오일들의 종류는 나중에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블렌딩을 할 때 우리가 향수에서처럼 탑, 미들, 베이스 이런 향기 노트들을 언급할 때가 있어요. 이 에센셜 오일의 블렌딩에 있어서는 이렇게 향기 노트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센셜 오일은 내가 어떤 메디컬적인 그런 치유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증세에 맞는 에센셜 오일을 골라서 그것을 블렌딩, 캐리어 오일과 희석해서 발라주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향기에 치중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코로 흡입되는 그 향기가 중요시 되는 분들은 탑, 미들, 베이스 이런 노트들을 보시고 향기를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향기의 에센셜 오일을 골라서
블렌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향기 노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탑노트라고 하는 이런 에센셜 오일은 바른 직후에 그 향기가 가볍기 때문에, 향기 분자가 가볍기 때문에 금방 휘발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주로 감귤류,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들이 탑노트에 해당이 되고요. 잎에서 추출한 오일들, 사이프러스니 로즈마리니 페퍼민트니 이런 것들, 그런 오일들은 탑에서도 요 밑에 층에 있는 탑과 미들의 중간 정도의 그런 노트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미들 노트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꽃 오일들이 미들 노트에 속합니다. 미들 노트는 중간 향기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베이스는 나무에서 추출한 오일들, 그리고 수지에서 추출한 오일들, 이런 것들이 베이스 노트라고 하는 거고요. 베이스 노트는 향을 조금 더 깊게 하고 향의 지속성을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렌딩을 자주 해보다 보면 시트러스만 넣게 되면 향은 굉장히 좋지만 금방 날아간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파촐리라든지 샌다로드라든지 이런 나무향이나 수지향을 넣어서 향의 어떤 깊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꽃 오일을 넣어서 조금 더 향기롭게 한다든지, 이런 향기 노트를 알게 되면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전문가스럽게 블렌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죠. 네. 자, 그럼 향을 배합할 때, 이거는 이제 향수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요. 천연 향수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블렌딩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상식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 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향기를 내가 선호하는 향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향수 만들 때에는 에센셜 오일을 시향지에다가 떨어뜨려서 향을 맡지만, 그냥 에센셜 오일끼리 배합을 할 때는 에센셜 오일 뚜껑을 열어서 그냥 코에다가 대고 향기를 맡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향기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블렌딩을 할 때는요, 머리가 맑을 때 블렌딩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내 컨디션이 좋아야만 후각 구조도 정상화 상태에서 향을 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컨디션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향을 본능적으로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렌딩은 내 컨디션 상태가 좋을 때,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나의 컨디션 상태가 좋을 때 블렌딩을 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복, 만복, 식사 직후 이럴 때는 아무래도 조금 노곤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적절한 향을 고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배란일 전후라든지 생리 중일 때는 후각이 평소보다 둔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향 배합에는 그렇게 적절한 그런 시간들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 향기라고 하는 것도요, 어떤 계절에 맞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실내 온도나 습도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후각의 느낌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뭔가를 블렌딩을 하는 그러한 시점에서는 나의 컨디션 상태라든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판단을 하신 후에 블렌딩을 하시면 좋다, 이렇게 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블렌딩을 할 때 도대체 어떤 농도로 어떻게 희석을 해야 되느냐, 그런 기준점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아로마 테라피를 어느 나이대에서 아로마 테라피를 할 것인지, 그 상대든 또는 내가 직접 하든 그 나이대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너무 어린 아이들, 그리고 연세가 조금 많으신 어르신들, 그런 분들은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본다면 조금 더 농도를 희석해야 됩니다. 그런 기준들을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바르는 부위, 면적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얼굴에다가 바르는 또는 바디에다가 바르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얼굴은 피부가 얇고 바디는 상대적으로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바디하고 얼굴의 농도는 달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적도 중요하겠죠. 전체를 바르는지 아니면 국소적인 부위에다가만 한정적으로 바르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도 그 비율을 달리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피부의 상태, 내가 민감 피부인지 또는 둔한 피부인지, 건강 상태, 질병이 있는지 건강한지, 이런 상태들에 따라서 블렌딩을
적절하게 그렇게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에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 그러면 애완동물은 사람보다도 훨씬 더 후각 구조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애완동물에게 내가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면 건강한 성인 기준의 0.1에서 0.3% 정도 굉장히 희석해서 그런 애완동물들에게 사용을 해 주어도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볼게요. 얼굴에다가 내가 블렌딩을 해서 바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보통 1% 기준으로 블렌딩을 하시면 돼요. 몸에다가 바를 때는 3%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얼굴은 1%, 바디는 3%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바디 중에서도 부분적으로 하고 싶어요. 배라든지 허리라든지 아니면 허벅지라든지 어깨라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할 때는 7%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소적으로 발톱에 무좀이 생겼어요. 아니면 티눈에다가 바르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10%까지, 또는 어떤 분들에 한해서는 원액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면적에 따라서, 부위에 따라서 비율을 달리해야 됩니다. 얼굴은 1%, 바디는 3%, 부분적일 때는 7%, 그리고 아주 국소적인 부분은 10%, 이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내 상태가 건강하거나 나는 굉장히 피부가 건강한 편이에요 했더니 전혀 그런 어떤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비율을 조금씩 조절을 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이에 따라서도 비율을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요. 1세 미만이다. 아이가 금방 태어난 신생아다. 그러면 발양 위주로 하세요. 발양 위주로. 그것도 100일 이후부터 발양을 연한 그런 농도로 하시면 되고요. 7세 미만이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다 라고 한다면 0.5% 미만으로 하셔야 됩니다. 0.5% 미만으로. 그리고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다 그러면 한 1% 정도 비율로 하시면 되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도 마찬가지로 그 2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성인 기준의 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7세에서 12세가 1%에서 2%라고 했는데요. 요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미만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세부터 12세,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 사용할 블렌딩을 만든다라고 하면 거의 한 1% 기준, 그리고 1% 미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시고 아이가 괜찮다라고 하면 조금씩 비율을 높이셔도 되겠어요. 65세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전부 다 건강 상태도 다르고 컨디션도 다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는 성인 기준 2분의 1의 양으로 하다가 괜찮다, 적응이 되었다라고 하면 비율을 조금씩 높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이것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 정답은 아니에요. 딱 이래야 된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준점을 두고 블렌딩을 하되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하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블렌딩 계산법입니다. 블렌딩 계산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하다 보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재밌어요. 자, 에센셜 오일은요, 1ml가 20방울이다. 요거는 하나의 산수 공식처럼 외워두시는 것이 좋아요. 보통 에센셜 오일을 보면 15ml, 5ml 이렇게 작게 작은 용량으로 판매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농축이고요. 그리고 비싸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15ml 정도의 크기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1ml가 20방울이니까 15ml에는 몇 방울이 들어가 있을까요? 계산이 어려우세요? 그러면 핸드폰에서 계산기를 두드리시면 답이 나옵니다. 1ml에 20방울이면 15ml는 300방울이에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스트들 사이에서는 15ml 한 병에 대략적으로 300방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에센셜 오일이 똑같이 300방울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은 입자가 조금 무겁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가볍기도 하고 그런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300방울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15ml 한 병에는 300방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렌딩 계산을 할 때는 1ml는
20방울이다. 요거를 머릿속에 넣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50ml 용기에다가 얼굴에 바를 페이스 오일을 만들 거예요. 자, 얼굴에 바르기 때문에 1% 블렌딩 오일을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50ml 기준의 용기에다가 내가 페이스 오일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50ml는 몇 방울일까요? 50ml를 다 100%로 에센셜 오일 채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50ml에는 몇 방울이 들어갈까요? 그거는 50 곱하기 20 하면 되겠죠. 50 곱하기 20 하면은 1000방울입니다. 1000방울이 50ml 용기에 꽉 차면 그것이 100%짜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100%짜리 오일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죠. 캐리어 오일을 넣어서 1%짜리 오일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1000방울의 1%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1000방울의 1% 계산이 굉장히 어렵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핸드폰에서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기를 열어서 1000 곱하기 1%는 하면 10방울이 나옵니다. 그러면 50ml 용기에다가 10방울을 똑똑똑똑똑똑 떨어뜨리고 나머지 공간을 캐리어 오일을 채우면 그것이 바로 1% 페이스 오일이 완성이 된 거예요. 한 번 들어서는 절대로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블렌딩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용기를 몇 미리로 할까요? 60ml 용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센셜 오일을 어떤 에센셜 오일을 내가 쓸 것인지 그 에센셜 오일을 골라야 돼요. 지금 이 60ml 용기에다가 5가지 에센셜 오일을 골라서 이 5가지 오일을 이용해서 3% 오일을 만들 거예요. 3% 마사지 오일을 만들 거예요. 바디에다가 바를. 그래서 지금 에센셜 오일을 몇 방울을 넣을 것인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60ml에 꽉 차게끔 에센셜 오일을 넣으려면 60ml에는 총 몇 방울의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야 100%짜리가 될까요? 생각이 나시나요? 60 곱하기 20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ml가 20방울이니까요. 그러면 60ml는 60 곱하기 20을 하게 되면 1200방울이 100%짜리 이 60ml 이 용기에 에센셜 오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00%짜리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3%짜리의 마사지 오일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00방울 곱하기 1% 아니다 죄송합니다. 3%를 하게 되면 계산해 보세요. 1200 곱하기 3% 하면 48방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에센셜 오일 48방울을 여기 60ml 용기에다가 두둑 떨어뜨리면 되는데 에센셜 오일이 하나라면 하나를 48방울을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에센셜 오일 5가지를 가지고 48방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멜라루카 티트리를 3방울 넣고 라벤더를 10방울 넣고 레몬을 15방울 넣고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총 48방울을 넣고 나머지를 캐리어 오일을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3%의 바디 오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2번을 해봤습니다. 네, 2번 정도 해보면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PPT를 보면서 설명을 그냥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여러분들께 필기를 하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네요. 여러분들 지금 펜과 노트가 있다면 한번 적어보세요. 이번에는 100ml 용기에다가 국소에 배에다가 바를 오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100ml. 자, 바디에서 국소적으로 뭔가를 만들 때에는 7%까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0ml짜리를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100% 채운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몇 방울이 들어갈까요? 100 곱하기 20 하면 2000방울이 들어가야만 100%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0%짜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죠. 7%의 국소적인 바디 오일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100 곱하기 20이었으니까 이게 아까 2000방울이었나요? 2000방울의 7%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거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100ml 용기에다가 나온 에센셜 오일의 방울수를 넣고 나머지를 캐리어 오일로 채운다. 이게 블렌딩 계산법이에요. 네, 몇 번 정도 더 해보셔야만 헷갈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였지? 어떻게 하더라? 굉장히 혼동되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5번 정도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해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블렌딩 오일 항상 증세가 어떤 증세인지 이거는 이제 메디컬 기준인 겁니다. 내가 블렌딩을 하고자 하는데 뭔가 목이 아파요, 뭐 배가 아파요, 이런 증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증상을 보고 또 그 사람의 건강 상태, 어르신인지 아이인지 비만인지 빼짝 말랐는지 건강한지 이런 건강 상태를 보고 심리 상태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심리 상태가 너무나 많이 닫혀 있으면 향을 밀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리 상태도 적절히 본 다음에 향을 자꾸 밀어내면 너무 그 증세에 맞는 오일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이 사람의 심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에센셜 오일을 골라서 블렌딩을 해주게 되면 아주 훌륭한 블렌딩 오일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블렌딩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보니까 괜찮으세요? 어려우세요? 네, 어려우면은 반복만이 답입니다. 계속해서 요 부분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시고 블렌딩 계산법도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해보시게 되면 어렵지 않으실 거다 생각이 들고요. 에센셜 오일을 이제 여태까지 한 4강 정도 들으면 몇몇 개 정도의 에센셜 오일은 구입을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경험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센셜 오일을 구입하실 때나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셜 오일이 고농축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식물체 안에 있을 때보다도 70배에서 100배 정도 농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원액을 그냥 팍 피부에 바르면 피부에 엄청난 자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뚜껑을 열어보면요, 안쪽에 드로퍼가 또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겉뚜껑, 속뚜껑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드로퍼를 이용해서 한 방울씩 두 방울씩 그렇게 떨어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체질 또 사용 방법에 따라서 피부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자극감이 있을 수도 있고 가려움증이 유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세가 있을 때는 사용을 중단을 하시고 다른 에센셜 오일로 바꾸든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증세가 가라앉으면 한 번 더 사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1%를 했는데 자극이 있다. 그러면 0.5%로 희석해서 한 번 또 발라보시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적응을 해가는 것이 에센셜 오일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에센셜 오일은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조심스럽게 만나야 되는 사람처럼 에센셜 오일도 그렇습니다. 함부로 마구마구 다가가는 것,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알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개를 열었으면 1년 안에 쓰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센셜 오일이 우리가 미라 공부를 할 때 배웠지만 많은 에센셜 오일들은 방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1년 안에 쓰지는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써보니까 훨씬 더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대신에 블렌딩 했을 때는 빨리 써야 된다. 캐리어 오일로 희석해 놓은 그런 에센셜 오일은 6개월 내에 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플라스틱은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 특히나 레몬이라든지 오렌지 오일 같은 경우는 그 플라스틱 성분을 녹여내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 좋습니다, 피부에 발랐을 때. 그래서 유리라든지 도자기 또는 스테인리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플라스틱은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마세요. 염증이나 가려움증, 발진이 생긴 경우는 레시피의 절반 이하를 사용하십사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피부의 반응 시에 같은 효능이 있는 다른 에센셜 오일로 변경하세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이렇게 에센셜 오일은요, 같은 효능을 가진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레몬그라스를 썼는데 몸에 자극이 있다. 그러면 레몬그라스하고 같은 알데하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뭐 멜리사를 써본다든지 시트로넬라를 써본다든지 이렇게 에센셜 오일을 바꿔가면서 적용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에센셜 오일은 나하고 잘 맞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구체적으로 경험을 해가면서 터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캐리어 오일과 희석해서 사용을 할 때는 패치 테스트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팔 안쪽에다가 테스트 후에 괜찮다, 반응이 없다, 그러면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을 흔들지 말고 천천히 이렇게 기울여서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이 좋아요.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리다 보면은요, 어떤 것은 시트러스 계열은 두두둑 떨어질 때도 있고, 베티버라든지 진저 또는 저쪽 수지계 오일들은 굉장히 끈적끈적한 농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기울여서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센셜 오일의 향이나 작용이 조금 익숙해졌다라고 한다면 레시피를 조금씩 변경하거나 에센셜 오일 같은 효능을 갖고 있는 에센셜 오일을 조금 변경해서 레시피를 작성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권장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에센셜 오일 중에는요, 광독성이 있는 에센셜 오일이 있어요. 운양과 산염과 오일, 이것은 나중에 에센셜 오일 강론 시간에 배울 텐데,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들이 이런 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못이라든지 레몬이라든지 오렌지, 자몽 이런 것들은 햇빛이 강할 때 바르고 나가시면 착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고 한참 있다가 햇빛에 나가시든지 아니면 햇빛이 없을 때만 사용을 한다든지 그런 주의사항들이 있는 에센셜 오일들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요. 눈이라든지 코, 입, 그리고 질, 항문 이런 점막 부분은 고농도로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자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점막에 내가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그 비율을 조금 낮추어서 저농도로 그렇게 사용을 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성인 하루 사용 시 에센셜 오일 방울수 15방울 정도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내가 사용해 봤을 때 이 정도를 기준점으로 두고 이상, 이하 또는 미만, 초과 이거를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사용할 수 없는 에센셜 오일들이 있어요. 임산부들은 3개월까지는 에센셜 오일 사용을 금합니다. 그리고 뇌전증 환자라든지 고혈압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의해야 될 그런 에센셜 오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오일들은 이후에 또 에센셜 오일 강론 시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배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내가 어떤 질환을 갖고 있다. 그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는 오일들은 미리미리 숙지를 하시고 안전한 오일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센셜 오일 블렌딩 시간을 마칠 텐데요. 블렌딩은 우리가 왜 해야 할까요?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블렌딩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향기를 좋은 향기로 섞고 싶다라고 할 때는 탑, 미들, 베이스 이렇게 향기 노트를 적절히 계산을 해서 블렌딩을 하시면 좋고요. 컨디션이 좋을 때, 내 후각 구조가 건전한 상태일 때 블렌딩을 하시면 나의 상태에 맞는 그런 향기를 더 잘 고를 수가 있다. 이거는 뭐 상식적인 거겠죠. 그리고 블렌딩 계산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수 공식처럼 알아둬야 될 것은 뭐다? 1ml는 20방울이다. 이것은 머릿속에 넣고 계산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 부위에 따라서 또 상대방의 어떤 건강 상태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신 다음에 블렌딩을 해야만 블렌딩을 굉장히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죠. 에센셜 오일은 너무나 농축된 그런 오일이기 때문에 사용상의 주의점을 반드시 숙지를 하고 나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